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준입니다.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이 있었고요. 이 소방간부 시험에 대해서 소방학 개론에 대해서 총평도 하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게 나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전체적으로 쉽진 않은 문제 같습니다. 또 지역적인 문제도 좀 존재했었고요. 법규적 문제도 좀 섞여 나왔고, 왜냐하면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 같은 경우는 법규 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법규 시험이 나왔던 것 같고, 하지 않는 기준상에 좀 디테일하게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있는 내용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몇 문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출제가 되는 것이고 공신력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시행에서 출제가 소방청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하고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옥내소화전 문제입니다. 그죠? 옥내소화전 문제가 되는데요. 동푸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고, 디딤돌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고, 펌프의 성능은, 체질 운전 시 전격 톤출 압력, 그래서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요. 요 그래프상에 보면 릴리프 밸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압력이 너무 커버리면 그 셀을 압력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동작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격 토출량,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X축. 150% 운전 시에 65가 나와야 합니다. 150 운전하더라도 65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전격 토출량은 100% 압력일 때 100% 양이 나와야 되겠지만 150% 물이 나오더라도 압력은 얼마다? 65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인데 1번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외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외우셔야 되겠고요. 앞벌서 양거식 유포 외우셔야 되겠고, 한번 그림도 한번 연상해서 한번 볼 필요는 존재합니다. 체질 압력 미만 이런 용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림도 잘 보셔야 되겠고, 성능시험 배관은 그 175% 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능시험 배관은 175% 압력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죠? 그것도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옥내 소화전 설비지만 스프링클러든 옥내든 대부분 다 가압 송수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펌프 성능시험, 총의 펌프 방식이 있기 때문에 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조화물은 200. 유기가산화 물류, 유기가 10이 되겠죠. 10이 됩니다. 무기가산화 물류는 1류 중에서 50kg이고 유기금속 화물은 3류 중에서 일반적으로 50이 되는 거고, 유기가산화 물류는 10이 되는 거죠. 5류 중에. 니트로 화물은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겠죠. 200이 되는 거고, 디아조도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는 것이고, 히드라 유조체도 200이 되기 때문에 롱만 되게 되죠. 5항의 10반 유지에 이 히드라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이걸 안 봤다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얘는 난이도 저도 이건 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탱크, FRT 탱크라죠. 얘는 제가 객관식 문제 때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FRT 탱크는 주로 경질류에 쓰일 수 있다. 이런부터 시작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1형, 2형, 3형, 4형, 3형, 4형도 물론 존재합니다. 3형, 반표면화 주입 방식 방출구 한번 체크해 보시고, 4형은 반표면화도 있고요. 동준형도 있습니다만, 특형, 1형, 2형, 특히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죠? 특형은 굽돌이판 방지턱, 이런 나오기 특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굽돌이판이 나오는 것은 이 부분, 사실은 여기 이제 이게 부상식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서 이제 윤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윤화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설치하냐면 여기 이제 굽돌이판을 설치해가지고요. 포를 뿌려가지고 막는 거예요. 굽돌이판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특형이 됩니다. 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형의 굽돌이판이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일형은 통계단 할각로가 되겠고요. 얘는 CR 탱크입니다. CR 탱크는 주로 중진류에 쓰일 수 있는 거고요. 이형도 이제 얘는 반사판 디프렉타이고요. CRT 탱크입니다. CR 탱크는 주로 이제 중진류에 쓰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4번 문제인데, 폭연, 폭갱은 여러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폭연은 디프레그레이션입니다. 그 날개가 깃발이 좀 날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연소하고 vs 폭연하고
vs 폭갱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부분은 우리 객관식 때 많이 설명했는데 그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폭발이라는 것이 이 부분인데 뭐 밀폐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충격파를 형성하지 않는다. 충격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폭갱이 되는 거죠. 폭갱, 충격 폭갱이 되는 거고, 매우 빠르다.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빠르다. 전달 영향을 받는 게 폭갱이 되죠. 이건 뭐예요? 폭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폭갱은 온도, 압력, 밀도도 뭐다? 불연속적이 되는 거예요. 연소를 보면요. 잠깐 설명. 온도, 자, T, 온도, 그 다음에 압력, 자, 밀도가 있으면 연소라는 것은 일반적 압력은 뭐 거의 변화 없습니다. 밀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갑니다. 띡 올라가고. 밀도는 띡 떨어집니다. 온도, 밀도는 반비례하니까. 자, 그런데 폭염은 압력은 띡 올라갑니다. 그죠? 온도도 띡 올라갑니다. 밀도는 띡 떨어집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폭격은 뭐예요?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고 밀도도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게 불연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속도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0.1 10m/s. 폭격은 1000에서 3.5m/s 이런 거죠. m/s는 뭐 1초당 몇 미터 가냐 이런 거고요. 난류 확산을 받는다는 거. 여기 있죠. 온도, 압력, 밀도가 연속적이다. 연속적이라는 개념은 온도는 올라가고 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연소하고요. 폭염과 폭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엄밀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몇 번? 2번이고. 자, 5번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물론 책에는 당연히 존재했던 문제이지만 옆에 날개 문제도 물론 존재했던 거고요.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조금 난해했을 것 같아요. 7번 문제가. 자, 해당하지 않는 건 벽돌조 두께. 물론 여기에 비내력벽인 경우는 물론 제외되고 내력벽일 때입니다. 내화 구조는 당연히 뭐냐? 내화 구조의 정의가 중요하죠. 내화 구조는 하재를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석조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벽돌조가 되는 거 19cm 이상, 철근 콘크리트 10cm 이상. 오케이. 요거 뭐 충분히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로 뭐 이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오타간 게 있는데 중간점이 빠져 있다. 중간점이 빠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점이 한 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10자에서 10cm 되는 거고요. 4cm 바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 되는데 이건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본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10cm가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거죠. 이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정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92페이지 가가지고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응복구죠. 대응복구라는 것은 수습이 됩니다. 수습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두는 거기 때문에 대응 수습하기 위해 두는 건 뭐예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조정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을 위해 두는 것인데 행안부에 두는 게 조정위원회 할 수 있죠. 조정위원회는 뭐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기계보협주에 대한 사전조정이라든지 뭐 국가핵심 기반 지정이라든지 뭐 등등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중앙소방청에 두는 거고 지방은 각 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죠. 이 대책본부는 뭐가 있냐? 차총, 대통, 부담이 존재하는 거고요. 대책본부의 원칙의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되는데 간사는 재난본부장이 되는 거고요. 물론 방사능 재난이라든지 해외 재난의 경우는 물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는 우리가 어마무지하게 또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응상폭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응상폭발이라는 것은 얘는 고체 또는 뭐다? 액체가 되는 겁니다. 응상의 반대는 뭐다? 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보다는 다르게 비교해 봐야 되는 기상이 되겠죠? 증기폭발을 좀 조심해야 돼요. 증기폭발은 왠지 느낌상에 기상폭발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기폭발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응상. 증기는 액체에서 뭐가 될 때, 기체가 될 때 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응상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분진폭발은 얘는 기상폭발이 되는 겁니다. 분진폭발은 기상폭발이 되는 거고요. 자, 분진은 뭔데? 아주 미세한 가루가 공기 중에 부유하고 터지는 거예요. 얘는 기상이 됩니다. 그죠? 기상. 기상은 뭐가 있는데? 기상은 기체 상태인데 가스 폭발이 있고요. 분자 세계가 있고요. 증기운이 있어요. 분자 세계는 분진, 분무, 분해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상이 되는 겁니다. 기상. 자, 분해도 기상. 물론 분진은 고체 덩어리지만 기체상이 있기 때문에 기상이 되는 겁니다. 분해도 기상. 전선은 뭐다? 고체죠. 얘는 응상이 됩니다. 그래서 응상이 되겠죠. 분무도 여기
분모는 뭐가 됩니까? 기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전통적 문제가 됩니다. 가연물질이 되기 위한 쉬운 조건인데 해당하지 않는 건데 할수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작아야 되겠고요. 발열은 커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얘는 난이도 하 정도가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시대별 발전 과정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고려시대 때 금화 도감은 일단 아닌 거죠. 얘는 뭐 당연히 틀렸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조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제가 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떼쟁이가 수총기를 도입했다 이런 걸 떼쟁이, 그죠? 떼쟁이가 됩니다. 그죠? 이게 떼쟁이입니다. 떼쟁이는 중국이기 때문에 여기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소방서가 됩니다. 이런 거 1925년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중국이 되는 거고. 얘는 맞고요. 미군정 때 최초로 자치소방 제도를 수행했다. 그죠? 얘도 맞는 거죠. 중앙소방위원회, 소방청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 됩니다. 10번 문제가 이게 난이도가 상 문제로 아마 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1권에 이제 계산 마스터가 있어요. 계산 마스터 특강에 보면 레벨 2 11번 문제가 있거든요. 이 11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올해 했던 거 있죠. 이번 연도 했던 거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답과에 똑같아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좀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 경향이 좀 있는데요. 10번 문제는 우리 계산 문제와 숫자도 안 틀리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오지 말고 3월달 나왔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메틸알코올에 대해 보면 에틸알코올입니다. 예전에는 메틸인데 에틸이에요. C2H5OH죠.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C를 맞추니까 C가 몇 개 존재하냐면 2개 존재할 것 같고요. H가 6개 있으니까 3개가 됩니다. 자, 산소 거꾸로 맞출게요. 산소는 몇 개 있냐면 산소는 4개 있고요. 산소 3개 있어서 7개가 되는데 여기 산소가 1개 있기 때문에 6개만 되면 7개 될 수 있죠. 그래서 3이 됩니다. 3.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얼마가 돼요? 4.3이 되겠죠. 한개. MOC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한개 곱하기 산소 몰수니까 4.3 곱하기 3에서 12.9 3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11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뭐 이건 뭐 충분히 책에 있던 문제, 능력 단위 문제여서 사실은 문화재는 50이 되는 거고요. 판매는 100이 되는 거고 의료도 위험한 건 다 50이에요. 50. 위력은 얼마다? 30이 돼요. 뭐 근데 사실 쉬운 거예요. 이건 이렇게 구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다. 뭐 이렇게 되었을 때 판매세율이 얼마냐 나누어서 뭐 소화기 능력 단위 계산하는 방법도 그게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이것도 책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2번 문제인데요. 12번 문제도 우리가 각 뭐 다른 사례에 비해서 많이 하는 문제도 12번 문제입니다, 그죠? 뭐 우리가 뭐 긴급 분류, 뭐 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뭐 대기라는 건 없는 건데요, 없고요. 사망은 긴급. 사망은 이건 아니죠. 4단계고요. 흑색이 되는 거고요. 긴급은 적색이 되는 거고요. 비응급, 얘는 황색이 되는 거고요. 얘는 녹색이 되죠. 구급제 X가 되겠죠. 답 몇 번?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문제인데 13번 문제가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한번 봐봐요. 책이 어디 있냐면 1권 282페이지 봐보세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단상이고 220V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종전에는 사실 이걸 썼습니다. 종전에 삼상을 썼고요. 380V를 썼고요. 380V. 그다음에 공급 용량이란 건 뭐냐면 공급 용량은 피상 전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로 어떤 거냐면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되는 거. 주로 공급되는 발전기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것이 용량이라 할 수 있는 건데요. 공급 용량이 되는데 자, 일반 삼상일 때는 3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삼상을 썼습니다. 예전에 이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삼상은 거의 소방서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어요. 삼상이. 그리고 380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뭔데? 지금 220V도 씁니다. 대부분 소방서에는 220V밖에 없기 때문에 220을 골라야 됩니다. 220은 단상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풀 수 있는 거고요. 220을 쓴다. 우리는 330을 잘 쓰지 않습니다. 24V는 뭐냐면 소방 전선만 24V가 되는 거고 우리가 비상 콘센트는 뭐냐면 소방 활동 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을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220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220을 우리가 쓰고 있다. 예전 삼상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요즘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삼상에 이제 그
킬로볼트 암페어라 공급 용량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0을 많이 쓰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비상 콘센트 한번 열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걸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220V 그죠?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난이도 상 문제 나오더라도 최대한 상식선에서 동원해서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더라도 절대 쫄지 말고 최대한 상식선에서 330V가 우리 380V가 최근에 잘 쓰이지 않겠구나. 그럼 220V가 쓰이겠구나. 단상이구나. 3상이 이제 380V 되니까 3상은 이제 산업용입니다. 근데 가정용 우리가 일반적 가정용이라든지 또 전열 기구라든지 이건 다 단상을 씁니다.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건 대부분 단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상 220V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 용량이라는 것은 이제 3상일 때가 3.0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2상일 때 1.5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어려운 문제인데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감지기는 너무 높게 설치하지 못합니다. 20m 이상 설치하지 못해요. 쉽게 감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감지기는 4m 이하이거나 조금 올라가면 4에 8m 설치하는 게 맞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연기든 자동식이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감지를 잘하는 것이지 20m, 15m, 20m 가버리면 감지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층고가 아마 여러분들이 4m, 8m 정도 되는 층고를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마트 정도는 가보면 이마트는 아니죠. 대형 우리 어떤 그 창고형 마트 가보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m 이상은 아마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미만은 이곳에 설치한다. 우리가 감지기 쓰는 거죠. 강전식 감지기와 차동식 감지기 이건 뭔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원식, 보상식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우리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주 4m 미만에 쓰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감지기는 대부분 4m 미만이거나 또 좀 더 이제 1종 이렇게 나온다라면 4에서 8m 정도가 쓰일 수 있는데 대부분 4m 미만에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높게 하면 감지가 어렵다. 여러분도 본 적도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4m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맞는 거죠. 얘도 4m 미만, 얘도 4m 미만이거나 4에서 8m가 됩니다. 두 가지 다 쓰일 수 있습니다. 4m 미만 쓰일 수도 있고 4에서 8m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높이 이 정도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m도 되고요. 4에 8m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 니은. 우리 상식선을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거라 보였습니다. 15번 문제가 되는데요. 15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에는 건축과 동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물론 소방 복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걸 쉽게 풀 수 있었겠습니다만 구급 경제생들은 또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라든지 그때 이런 것은 구급 경제생들은 꼭 봐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또 합격 노트에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합격 노트에 보면 그래서 20페이지 합격 노트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 경제생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넣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이 얘기를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노트 20페이지 나와 있고요. 노이즈 수는 200이 되는 거고요. 항울 경납고 간망탑, 간제탑, 방송 송수인탑이 되는데 20대 틀렸고요. 바닥 20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 문천 150 공연장 100이 됩니다. 지하층 문천 150은 비상경보 설비도 물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미음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사실 얘는 소방 항만 놓고 본다라면 중 정도 됩니다. 중상이 되는데 복귀를 하신 분들이 본다라면 이건 하로 볼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중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대비 문제입니다. 얘는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중 정도 됩니다. 중. 국가 핵심 기반 지정은 제가 수업할 때마다 얘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는 대비다. 또 누가 지정하냐? 강기의 중앙 행정기관장이 지정한다. 얘는 어디를 거쳐야 되냐? 조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가 핵심 기반 지정이 뭐냐? 핵심 기반이 뭐냐? 이런 것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정은 당연히 예방 파트가 되는 거고 예방. 그 다음에 종사자 교육은 얘는 예방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재난 현장 통신 수단 마련. 얘가 바로 뭐다? 지자체 지원도 예방 파트가 되겠고요. 통신 수단 마련은 뭐다? 얘는 대비 파트가 됩니다. 대비. 얘도 뭐다?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반 지정은 예방 파트에 있다. 핵심 기반 지정은 누가 하냐? 강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다. 국가 핵심 기반 지정은 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이 된다. 이런 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사자 교육도 일반적 교육 훈련은 대비 파트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교육은 예방 파트가 되더라는 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통신수단 마련, 그죠? 마련 대비 파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나와 있죠. 매뉴얼은 표준이 있고 실무가 있고 현장 조직 행동 매뉴얼이 있는 거죠. 위관리 매뉴얼 자체는 책임기관장이 작성하지만 표준은 주관기관장, 그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실무 매뉴얼은 주관기관장하고, 그죠? 또 뭐예요? 관계부처하고 설치하는 거고, 행동은 뭐예요? 시군구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정한 자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는 책임기관장이 되지만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뭐다? 주관기관장이 작성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대위 매운자 통기 대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대비 단계이니까 답은 리을 미음이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17번 문제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보여지는데 또 나름 또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하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꼭 외우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하점은 이, 디, 아, 산, 이가, 아, 벤톨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소프렌, 디에틸레테르, 아세탈린, 산화프로필렌, 이氧화탄소, 가솔린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디에틸레테르가 있죠. 디에틸레테르가 어디 있어요? 미음번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세탈데이드, 산화프로필렌 여기 있네요. 이氧화탄소가 여기 있네요. 이氧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디귿. 가솔린, 아세톤 여기 있네. 아세톤, 디귿. 자,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없는데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것만 갖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은 이걸 찍을 수가 있고, 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몇 석유류냐 생각해 보면 뭐 글리세린이 몇 석유냐, 알코올이 몇 석유냐 생각해 보면 당연히 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벤젠, 톨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이디아산이가 벤톨 이건 충분히 외울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5번 됩니다. 자, 18번 문제가 되는데 불속에 계면활성제 수성분을 하는 것으로서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F. 그래서 이거를 뭐 A, F, F, F를 할 수 있죠. 아쿠아필링, 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류, 케톤류, 그 다음에 에스테류 같은 수용성 위험물 하지 소화 정수 매우 아주 우수하다. 얘는 수성막포보다는 주로 이제 알코올포가 적합하다 할 수 있는 거죠. 내유성, 이건 우리가 동포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유성이 있어서 표면화 주입 방지 가능하다. 맞죠? 열점 내유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 열점 내유 몇 점이에요? 열점 내유, 그죠? 열점 내유 여러분들 몇 점 내유? 열점 내유 100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청도이기 때문에 열점 내유인데 여기에 또 플러스가 이제 안전성이 추가돼요. 이게 포의 특성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점 내유 100점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안전성까지 포의 성능인데 일반 열점은 뭐냐? 열점은 주로 담백포가 그래요. 담백포 열점이에요. 내유가 뭔데? 내유는 주로 뭐다? 얘는 수성막포가 되는 거예요. 담백포는 주로 이제 양친매성, 수성막포는 뭐다? 단친매성, 물과친화가 되는 거고요. 담백포는 단열성, 점착성이 우수한 거고, 수성막포는 내열성, 아니 죄송합니다. 얘는 여기 되고 얘는 뭐다? 내유염성, 내유성,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는 거고, 이것 때문에 표면화 주입방이 가능한 거고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불화담백포로 간다라면 열내유 열이 좀 추가되는 거죠. 불화담백포는 열이 추가되는 건데 불화담백포는 사실 거의 비싸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잘 쓰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열점 내유, 힘내유, 여러분 힘내유. 그래서 답은 뭐다? 얘도 맞는 거죠. 맞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유. 답은 몇 번? 답은 4번 됩니다. 저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시고요.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얘는 인화성 고체는 40도 미만이다. 맞죠? 맞는 겁니다. 철분은 53, 이거 중요하다 있고요. 철의 분말 50 중량분 미만은 제외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무거운 거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유황 60 맞고요. 불순물은 할스분의 물질의 수분을 har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금속분은 얘는 맞는데 얘는 맞고 얘도 맞아요. 맞는데 물론 미세는 제외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마그네슘이 돼야 돼. 마그네슘.
얘는 뭐다? 구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삼석유류도 맞고요. 삼석유류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동포에 이거 도료류가 40 중량 이하는 제외된다. 자,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20번 문제가 됩니다. 20문제인데 자, 피난기구의 건데 우리가 사실 뭐 수업에 말씀드렸듯이 피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쓸 수도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피난기구 설치하는 계급은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이게 무슨 말이냐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예외가 될 수 있는데 물론 단서는 존재합니다만 이 말은 이겁니다. 자, 아파트는 물론 예외가 있는데 일반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건축물이 존재하면 계구부가 있어. 계구부라는 건 이거는 뭐냐? 계구부라는 것은 창문 같은 거야. 창문 같은 건데 창문이 띡띡띡 이렇게 존재하겠죠. 존재하면 그 피난 기구를 설치할 때는 계구부는 보통은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설치하든 아니면 뭐 다르게 또는 뭐다 이렇게 설치하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는데 밑에 사람과 겹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로 하든 동일한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예외적인 사항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뭐 제외될 수 있지만 이런 지그재그 형태, 동일 형태, 직선상 아닌 위치에 한다. 왜냐하면 이 떨어지는 상태가 다 동일하다면 완강기를 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고 반드시 그런 거 아니고 예외적 단서도 분명히 책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의미고요. 자, 구조대 길이는 피난 지장이 없고 이거 당연한 것 같고요. 3번 다수인 피난 장비는 보관 시 외측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다수인이 피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그림에도 있었던 거예요. 열릴 수 있는 거고 피난 기구는 경고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요. 4층 이상층에 하향식 피난 구용 내림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 금속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얘는 고정식 설치하고 쉽게 피난하는 구조를 해야 노대를 설치해야 노대라는 것은 뭐냐면 받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사다리예요. 피난 사다리는 물론 뭐냐면 고정식이 있고 올림식 내림식이 있는데 4층 이상인 경우는 뭐다? 분명히 제가 4층 이상에는 고정식 사다리 설치해야 된다고 밑줄쳐 있을 겁니다. 책에 알겠죠? 4층 이상의 피난 사다리는 고정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고정 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뭐냐면 한 계층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또 한 계층만 내려가고 이런 게 하향식 피난구 내림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피난 사다리는 쭉 내려갈수록 고정식으로 해서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이 물론 존재하는데 쭉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층 이상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난 사다리 되는 거고요.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가 되는데요. 화학열이 되는데 얘는 점화원의 종류입니다. 연소열, 산화열, 분해열, 압축열은 기계적이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열,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2번 문제 봅니다. 위험도인데 다행히도 이 출제자들이 저희 암기법으로 다 풀 수 있는 걸 내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위험도는 뭔데 가장 우리나라 위험한 데 어디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아산의 수가 됩니다. 아산에는 뭐 물이 유명하거든요. 이氧화탄소, 아세틸렌, 산에틸렌, 에테르수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암기법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디아산이가 이 아산의 수가 됩니다. 자, 22번 되겠고요. 물론 계산 방법은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뭐 화학 소방차인데 50만 배가 되겠죠. 50만 배 이상이 되겠고요. 3,000배에서 뭐 우리가 시작되는 거고 10만 미만, 10만 24만 배, 24, 48만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4대 수명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14번 문제입니다. 자, 하재 예방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 영상 하재 빠른 특수 가연물이 되는데 물론 뭐 우리 책엔 다 기술이 돼 있는 내용이 됩니다. 넉마는 1000이 될 것 같고요. 1000. 사류도 1000. 면화류는 얼마? 200이 될 것 같고요. 얘는 3000이 됩니다. 석탄, 목탄 얘가 많이 되겠죠. 많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시도의사가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나와 있는데 예방 강화 지구 얘도 우리가 객관식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있죠. 법규적 내용이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방 강화 지구이기 때문에 기억, 시장적, 밀집,
다 맞죠?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풀어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기본수를 받거나 객관식 풀었다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결국 쉽진 않았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커리를 잘 따라오시지 않은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을 수 있고 또 뭐 제 기본수가 아닌 분들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고 우리가 출제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외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를 꼭 대비해야 된다.